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얘기를 할래요. 어차피 이거 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쓸터리고 뭐고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무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해버리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거는요. 지금 레디컬들이 생특적 요소, 그렇죠. 생물학적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들이 종종 우생학에 연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우생학을 페미니즘적으로 환기를 시키려는 시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또 자기 몸을 또 우생학에 연관해서 개량되어 왔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가부장제가 약하고 정신병에 쉽게 걸리고 또 이거 얘기했다가 정신병 호모 어쩌고 이러네. 조팔 조까 하여튼 그러고 뭐 우리가 약하도록 길러져 왔다는 건 만들어져 왔다는 거는 저명한 사실이죠. 실제로 여아일수록 돌봄 노동을 적게 받는다라는 연구도 나왔고요. 여아일수록 또 같은 집안에 있어도 여아일수록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그다지 많이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팩트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데 또 다이어트 건도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를 하면요. 인간이 어떤 동물이든 기근을 겪으면요. 그 기근을 겪었던 게 유전자에 남아요. 기근을 겪었던 이유로 유전자가 변형되고 훼손이 되거든요. 그게 후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내면의 탈코를 하십시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생학에 연관된 말들을 종종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우리가 결국은 육체적인 전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는 냄저를 배제한 비혼 비출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비혼 비출산이라서 생식을 안 할 거고 기혼들은 생식을 하겠죠. 근데 기혼들의 대부분들은 가부장제의 사상에 완전히 절여져 있어진 분들이니까 딸을 또 약하게 키우겠죠. 그래요. 왜? 자기도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가 뭐 인파워링이라는데 그러신 분들이 딸한테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기르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인파워링을 얻으라고 하겠습니까? Girl can do anything을 외쳐주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리 페미니스트 기혼이라 해도 지금 가는 방향에서는 내적 탈코나 외적 탈코를 비웃고 있는데 과연 딸내미들이 건강해지겠다고 탈코를 세살하는 걸 가만히 냅둘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기혼들은 계속 약한 딸을 생산할 거고 비혼들은 생산을 안 할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비혼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라고는 XX 유전자 간 결합인데 생식인데 그거는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일인 것 같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육체적인 전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달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비혼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공동 출산, 공동 육아를 하면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 좋은 생각인데 라는 생각이 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애가 없는 생식도 그 속에선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직 XX 유전자 간의 결합이 아직 힘들죠. 근데 그게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유전자가 필요하니까 정충을 수입하는 걸로, 외국 정충을 수입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그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뭐 돈이 좀 비싸겠지만 그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서로 성애가 없는 관계랄지라도 내가 보고 얘는 육체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진 여성이다. 이 여성의 씨앗을 내가 들고 와서 내 씨앗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애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여성에게 제의를 할 수 있죠. 공동체 내에 그 여성에게요. 야, 너의 그 X 유전자를 하나만, 너의 그 난포를 좀 줘라. 나랑 같이
결합해서 완벽한 딸을 하나 만들어보자 라면서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인공포문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굳이 한쪽이 임신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인공포궁에다가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길렀다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동이서,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기로 하는 사람. 저는 이게 아나키즘이랑 연관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나키즘에 대해서 한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아나키즘도 공동체에서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머니, 아버지, 애비가 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육아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내가 육아를 하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누가 육아를 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하는 공동체를 지금 또 아나키스트들은 지들끼리 만들어내고 있곤 하거든요. 예,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위험한 게 소아 페도필리아 소아 성착취범들이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들어와서 혹은 젠신이나 뭐 들어와서 여아를 성폭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성 집단에서는 일단 그거 하나는 걱정을 더 내요. 그쵸? 없죠. 걱정이 없죠. 냄저라 아예 배제시켰으니까요. 비혼비 출산들끼리의 모임은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좀 더 페미니즘으로 읽어낸 아나키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생학에 대해서 제가 우생학 이러니까 되게 나쁘다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파시즘이랑 한때 연관이 됐었으니까 사실 우생학이 유전학의 뿌리고요. 가부장제의 우생학이 나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파시즘이 유행할 때 일제에서 뭐 했습니까? 일본군이 시험을 했죠. 자기들은 옐로우 게르만이니까 진짜 게르만 여성을 수입해와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게르만과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서 개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연구하다가 야 그럴 필요 없다. 거기 냄새를 하나 데려와서 우리 여성들한테 배포를 하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좋은 방법이다.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러자마자 일본군들이 뭐 했습니까? 그 연구 폐기해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가부장들의 우생학은요. 가부장제의 질서가 파괴된다면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부장제의 질서가 공고히 되는 방향으로만 우생학을 실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후자가 훨씬 효율적인 게 맞거든요. 냄새 하나 들고 와서 계속 정자를 생산해내기만 안 되고 여성들이 임신하고 바로 출산을 하면 엄청 간단하고 빠르고 경제적이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왜냐? 걔네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요. 가부장제 하에서 자기들이 여성을 분배받기를 원했던 거지. 진짜로 효율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우리가 발전되는 거는 원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걔들이 원했던 거는 그거예요. 여성 분배. 게르만 여성을 분배받는 것.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던 연구를 그대로 파기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우생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생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식에 대한 기준 중에서 생물학적인 기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생학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기준을 통해서 생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씨앗이나 장애가 있고 지금 환경에 맞지 않은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인간들도 그런 램저들도 생식에 사실 번탈되어야 되는데 생식에 포함시켜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후세들이 점점 약해지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연결하겠습니다.